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보내주신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음료계의 뭐랄까, 영원한 라이벌이죠. 코카콜라 대 펩시코, 이 두 기업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게 그냥 기업이 아니라 50년 넘게요, 배당을 계속 늘려온, 그야말로 대표적인 배당 귀족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건데, 정말 믿음직한 기업들이죠. 근데 이 두 기업 주가가 보통은 좀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코카콜라가 막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펩시는 글쎄 2년 사이에 30% 넘게 하락했다니. 아니 30년 넘게 거의 같이 움직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시작해 볼까요? 우선 숫자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코카콜라 주가는 지금 거의 70달러 최고점 부근에 있단 말이죠. 근데 펩시는 고점 대비해서 무려 31%나 떨어졌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리고 PER, 그 주가 수익 비율 있잖아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이게 보통 낮을수록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펩시가 지금 19.8배고요. 코카콜라는 28.5배. 와, 차이가 꽤 나죠. 예전엔 둘 다 평균 한 25배? 그 정도로 비슷비슷했는데 지금은 확 벌어졌어요. 숫자만 딱 보면 펩시가 되게 싸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그 30년 이상을 거의 같이 움직였던 두 거대 기업 주가가 이렇게까지 엇갈리는 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 같은 숫자만 보면 펩시 괜찮은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펩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데에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핵심 원인이 있어 보여요. 하나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결정타였던 것 같은데 바로 관세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미국 시장 점유율이군요. 이게 사실 최근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펩시의 미국 내 입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에요. 꽤 오래된 추세인데요. 자료를 보면 2000년에 펩시의 미국 탄산음료 시장 점유율이 한 14%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2025년 현재로 오면서 8%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25년 동안에요. 같은 기간에 코카콜라도 점유율이 21%에서 19%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결국에는 펩시가 미국 3대 탄산음료 브랜드 자리에서도 밀려났어요. 지금은 4위입니다. 현재 미국 3대 브랜드는 코카콜라, 그리고 스프라이트. 근데 스프라이트도 사실 코카콜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닥터페퍼.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코카콜라의 영향력이 미국에선 정말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야, 아니 25년 사이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게 단순히 맛의 문제라거나 마케팅 전략 차이로만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미국 시장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다르다고요. 여기가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시야를 미국 밖으로 전 세계로 넓히면 판이 완전히 달라져요. 펩시의 글로벌 탄산음료 시장 점유율 있잖아요. 이게 2020년에 25.1%였는데 2024년에는 26%로 오히려 0.9%포인트 상식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2위 자리를 코카콜라 다음으로 더 단단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미국 안에서는 고전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선전하는 이런 좀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세 때문에 펩시는 이미 코카콜라보다 미국 내 기반이 좀 약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터진 그 관세 문제가 그 약한 고리를 딱 치고 들어온 거죠. 결정타를 날린 셈이에요. 그러니까 점유율 하락은 뭐랄까 계속된 약점 같은 거였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그 트리거는 바로 관세 문제였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용한 건가요? 관세 문제가 왜 두 회사의 희비를 갈랐을까요? 네,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 게 콜라의 그 원액, 농축액을 어디서 만드냐, 이 생산 시절 위치의 차이였어요. 보통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데 수출하는 농축액은 두 회사 다 비슷하게 아일랜드에서 많이 만들어요. 거기가 법인세가 싸니까요. 근데 미국 안에서 파는 제품, 내수용 제품의 경우가 달랐던 겁니다. 코카콜라는요,
미국 내수용 농축액을 주로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장에서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그 정책, 그 영향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 내에서 만드니까. 반면에 펩시는 이 관세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생산기지 위치 때문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콜라캔 만들 때 쓰는 주재료, 알루미늄 있잖아요. 여기에도 25%라는 꽤 높은 관세가 붙어버린 겁니다. 결국 펩시는 콜라 만드는 핵심 원재료인 농축액, 그리고 포장재인 알루미늄 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된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미묘한 생산기지의 차이, 그리고 원자재 관세 문제가 최근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을 완전히 갈라놓은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 생산기지 위치라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디테일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분 입장에서 보면요. 악재는 분명히 있어요. 관세 문제도 있고 미국 시장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또 주가는 이미 많이 내렸고 아까 말한 PER 같은 지표도 낮아졌단 말이죠. 그럼 펩시, 지금이 혹시 매수 기회일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펩시처럼 오랫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이런 전통적인 우량주, 배당주의 현재 가치를 판단할 때 그 시가 배당률이라는 지표가 좀 유용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건데 펩시의 지난 20년간 평균 시가 배당률을 보면 한 2.62%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얼마냐면 4.2%에 달합니다. 와, 4.2%요? 평균보다 훨씬 높네요. 훨씬 높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의 매력은 지금이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펩시의 매출이나 이익 성장세가 예전처럼 막 폭발적이진 않아요. 좀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역성장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현재 주가에는 이런 관세 문제나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 같은 알려진 악재들이 이미 충분히 다 반영이 된 걸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저평가 상태인 걸까? 아니면 아직도 뭔가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더 있거나 해서 지금 가격도 여전히 좀 비싼 걸까? 뭐 이런 고민이 필요하죠. 이건 뭐 시간이 지나봐야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요. 하지만 역사적인 데이터, 특히 그 시가 배당률 같은 지표만 놓고 보면 현재 주가 수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조금씩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을 생각한다면 그게 매력적인 구간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펩시가 앞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자, 펩시코가 미국 시장에서는 좀 고전하고 있고 관세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환경의 변화 같은 걸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또 다른 반전 카드가 이 펩시에게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